안녕하세요. 배인규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받게 돼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술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소통할까라는 주제로 이 자리가 마련된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약간 흥분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북한은 우리가 함께 가야 되는 우리 한민족의 한 부분이죠. 여기 이 재단과 리틀랜드스가 그 역할을 굉장히 많이 수행해 왔다는 걸 예전에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제가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게 굉장히 영광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남북한 음악 교류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까,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남북한이 분단이 된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70년 이전에는 공유했던 문화가 있는 거죠. 그 공유했던 문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20세기 전반까지 함께 느꼈던 전통음악, 그리고 20세기 초반에 수용된 서양음악, 그리고 190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새로운 대중음악, 신민요, 이런 것들은 사실 분단 이전에 한민족이 공유했던 문화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 자산은 분단 이후에 단절하게 됐죠. 단절 이후에는 남북한이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문화 형태에 따라서 그런 문화들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창작국악이 있다면 북한에는 민족음악,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진 양악, 그리고 대중가요가 있다면 북한에는 군중가요, 그리고 우리가 동요라고 부른다면 북한에서는 아동가요라고 하는 이름으로 북한과 남한이 모두 음악을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현재까지 전승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단이 되고 나서 남북한이 다양한 음악 활동을 하고 자신만의 음악 특성을 가지고 유지해 오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1985년에 드디어 첫 만남이 있게 됩니다. 남북한이 분단되고 나서 서로 적대국이었거든요. 북한의 음악이나 북한 이야기만 나오는 그 상태만으로도 남한에서는 이적행위에 해당됐습니다. 그러다가 1984년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서울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물론 지난 여름에도 홍수가 났었는데요. 그 홍수가 나면서 72년부터 시작됐던 적십자 회담을 통해서 북한에서 수해 물품을 지원해 줄게 라고 하는 의사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수해 물품이 오면은 남북한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겠다 싶어서 수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85년 5월에 제8차 적십자 회담을 통해서 8월 15일, 우리 광복절이잖아요. 8월 15일을 기점으로 제1차 고향 방문단이라는 것을 서로 상호 교환합시다라고 제의하게 됩니다. 남북한이 분단되고 나서 가족들도 분단이 된 거죠. 이산가족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남북한 고향 방문단과 함께 그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예술단을 같이 서울과 평양에 동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숫자도 정하게 됐는데요. 단장 1명, 그 다음에 고향 방문단은 선별에 의해서 50분이 선정이 되셨고요. 그와 함께 예술공연단이 각각 50명씩 해서 판문점을 경유해서 역사적인 교류가 처음 시작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정치적인 교류는 있었지만 이렇게 민간인들이 판문점을 통해서 왕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1985년 9월 20일에서 23일에 고향 방문단과 함께 남북한의 공연 예술단이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걸렸던 걸까요? 서로에 대한 반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기 기사를 보시면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너무 다른 남과 북. 남북한 공연 예술이 평양하고 서울에서 열렸는데 남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 공연은 너무 정치적이고 너무 획일화되었다. 그리고 전통이 변질되었다. 이렇게 쓰고 있고요. 북한도 거의 남한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민요하고 좀 다른 모습들을 아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는 이렇게 남한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전통이 변절된 이런 전통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북한에서는 이것이 바로 인민적인 것이다, 대중적인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서로의 입장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공연에서, 이 곡에서 특징이 또 뭐냐면 민요를 이렇게 합창으로 구성한 점입니다. 이 1985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문화 원형주의, 물론 최근까지 문화 원형주의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전통은 전통 그 방식 그대로를 주장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화성을 넣어서 부르게 되면 전통스럽지 않다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공연하고 평양에서 이제 연주를 했었는데요. 평양에서 연주한 서울예술단의 경우는 일제강점기에 잘 알려진 대중적인 예술작품, 그러니까 대중가요 위주로 좀 그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고요. 평양예술단, 서울에서 공연한 조금 아까 보신 평양예술단의 공연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에 공유했던 신민요, 그리고 북한에서 민족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예술작품으로 구성했어요. 그래서 천만담에서 둘 다 모두 일제강점기에 공유했던 문화를 가지고 이 정도면 소통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한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공연에 대한 양쪽의 반응이 너무나 극대적입니다. 서울예술단 공연에 대해서 북한의 반응은 아시겠지만 복고주의다. 옛날 것만 치중한다. 그 다음에 공연 중에 승무라고 하는 공연이 있었는데 너무 종교적이다라고 비판하고, 북한은 이제 종교적이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양풍, 너무 자본주의식이다는 거죠. 퇴폐적이고. 그 다음에 미풍양속, 이게 이제 그 옷이 약간 이렇게 노출된 그런 옷, 의상들을 입고 나오셔서 미풍양속을 해치고, 그 다음에 일제의 식민잔재가 청산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이 공연에 있었다고 이제 비판하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평양예술단의 남측 공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이 훼손됐다. 그 다음에 개성과 창의성 없이 너무 획일적이고 예술가들의 표정이 너무 이렇게 딱 틀에 박힌 그런 표정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비예술적이고 민요가 민요스럽지 못하고 가요적인 발성을 해서 듣기 거북하다. 그 다음에 원색의 스팽글 의상이 너무 거슬린다 이런 거죠. 한국 사람들의 한복은 소박하고 맑고 좀 순수한 그 수채화 같은 그런 느낌인데 북한의 의상은 너무 반짝반짝거려서 눈요깃거리밖에 안 돼서 우리 전통을 훼손했다라고 이제 비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의 공연을 35년 만에, 분단 35년 만에 처음 보고 굉장히 둘 다 모두 충격을 받고 또 비난하고 비방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연들을 보면서 서로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서로의 음악 문화가 얼마나 서로 나름대로 만들어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남한의 전통 음악을 유지하는 방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기본적으로 전통도 현대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방식으로 변화시켜서 전승하는 게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옛날 모습 그대로 연주하는 남한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 옛날에 저런 게 있었는데 요새도 저런 게 먹히나? 이런 식의 이제 관심이 생겼던 거고, 남한에서는 북한 예술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다. 북한을 너무 모른다. 북한의 감성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반성을 하게 되고, 특히 북한의 민족음악 중에서 민족악기에 대한 민족악기 개량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전통이 훼손되었다고 비난하지만 그 전통을 바탕으로 새롭게 만들어낸 그 물품인 악기가 저런 소리를 내는구나라는 거에 관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80년대 초반까지는 전통을 고수했다가 이 공연 이후에 한국 전통음악계에서
전통악기 개량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1988년 무렵에는 개량악기 연구소라는 것도 만들어지면서 악기 개량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표명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80년대가 지나가고 나서 우리한테 이제 중요한 사건, 서울 올림픽이 있었죠.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월북 음악인에 대한 해금 조치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이제 포용령 정책을 취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제시를 하게 되면서,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것은 월북 문화예술인에 대해서 그동안 금지하고 보지 못했던 것을 좀 해제하고 좀 그분들이 어떠한 생각으로 월북하게 됐는지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월북한 문화예술인에 대한 해금이 단행이 됐고요. 그리고 계속 만나야 된다라는 사회적인 요구가 있었어요. 남북한은 계속 만나야 된다. 그래서 1990년 2월에 남한의 문화부, 그다음에 통일부 이 두 조직이 남북 문화교류의 5원칙을 좀 마련하자라는 의견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서로 너무 비판만 하면 오히려 통일의 길에 방해가 되니까 비판받지 않을 그 최소한의 선을 좀 구축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였죠. 그래서 분단 이전에 우리 전통 문화를 좀 우선하자. 그 다음에 경쟁적인 분야를 배제하자. 경쟁하지 말고 협력하자. 그 다음에 전통 문화를 변형시키거나 훼손하는 그런 문화 공연은 좀 지양합시다. 그리고 쉽고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시작합시다.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0년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범민족 통일음악회라는 것이 평양에서 개최되고요. 그 원칙에 의거해서 서울에서 전통음악 연주단이 참가하고, 이때 판소리, 시조, 북한 지방에서 전승되었던 민요, 그 다음에 북한에서도 인지할 수 있는 산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주해서 북한에서 큰 호평을 받은 그런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월 9일에서 11일까지는 송년 통일음악회라는 것을 서울에서 이제 답방의 그 의미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 고위급 회담과 함께 진행이 됐는데요. 이때 남북한 합동 공연을 하게 되고 북한의 개량악기로 연주를 하면서 경쟁이나 서로 간의 그 경쟁심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교류의 장으로서 90년 말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것이 범민족 통일음악회 때 남북한 합동 공연하고 난 다음에 이 사진입니다. 끝은 그 아리랑으로 끝을 냈었습니다. 자, 이렇게 1990년대 이제 90년에 이 두 차례의 남북 교류 공연 같은 경우는 이 남북한 모두 정치적인 입김도 작용하긴 했지만 사실 정부적인 조직보다는 민간 교류가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민간이 주도해서 단독으로 공연하고 합동으로 공연하기도 했던 그런 공연 교류였습니다. 그래서 적대적인 감정보다는 모두 적극적으로 음악을 좀 같이 교류하는 그런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했고, 통일을 지향하면서 공통적이고 긍정적인 요소를 찾는 데 좀 노력을 했고요. 그 이후에 90년대 후반에 있을 민간단체에 의한 남북 음악 교류의 시작의 발판을 마련한 그런 공연이 바로 1990년대 말에 90년 말에 두 차례 공연입니다. 그리고 남한에서 이제 서서히 북한 음악에 대한 연구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 것도 이 90년 이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입니다. 1997년 김대중 정부 들어서면서 햇볕 정책, 물론 IMF도 있었지만 햇볕 정책을 이제 과감하게 발표를 하고, 그리고 남북 음악 교류의 물꼬가 아주 본물 터지듯이 있었던 시기가 바로 2000년대 초반입니다. 남북의 정부 간 교류보다는 90년에 했던 방식, 민간단체의 방북 공연을 좀 지향했고요. 전통음악에서 좀 벗어나서 다양한 음악들을 좀 교류하자라는 의미에서 다양한 장르의 연주회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전통음악 공연도 하고 양악 관현악 공연도 하고 가극 공연도 있었고 대중음악 공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알려진 뭐 윤도현 밴드라든지 뭐 잭스키스, 베이브복스, 신화 이런 사람들이 대중음악 가수들이 가서 북한에서 공연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대중음악 공연들을 북한에서 보았을 때 북한 사람들은 이 대중음악 공연을 굉장히 낯설어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그러니까 북한으로 대중음악 가수들이 가서 같이 다큐멘터리도 찍고 북한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남한 사람들은 북한이 약간 촌스러운 것 같아라고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인지 뭔지 아무튼 이 2000년대 초반에 남북 음악 교류에서 주요하게 그 북한에서 호응을 받았던 그런 공연들은 서른도시나 이미자 씨와 같은 일제 강점기부터 유행했던 트로트 음악에 좀 호응을 많이 가졌던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98년부터 2007년까지 남북 음악 교류 양상을 좀 보시면요, 그 몰골을 바로 이 리트렌제스가 텄다는 거죠. 리트렌제스 예술단이 평양 공연을 세 차례 98년에 처음 몰골을 쳤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삼천리 자동차 북한에 설립해 주신 단체시잖아요, 이쪽이. 그래서 리트렌제스 예술단이 그 1998년부터 민간 음악 교류에 그 첫 삽을 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윤희상 통일음악회가 있었고, 그리고 평화친선음악회라는 이름으로 있었고, 또 북한의 그 국립교향악단이 같이 국립교향악단과 KBS 교향악단이 같이 합동 공연하는 그런 다양한 장들이 많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했던 사건이 바로 KBS 그 평화 노래자랑, 그러니까 평양 노래자랑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전국 노래자랑 송혜 씨가 돌아가셨는데 그 살아계실 때 그분이 또 이쪽 해주 출신이시거든요, 황해도.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쪽에서 그 전국 노래자랑을 하게 됐는데 그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보실 겁니다. 자, 이거는 평양 학생예술단이 서울에서 공연하고 했던 그 공연 영상 끝 무렵이고요. 여기 가운데 포인터가 안 되긴 한데 여기 가운데에 있는 그 남학생 요 분이 은하수 관현악단에서 그 드러머로 활동하고 현재도 활동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 남한 햇볕 정책으로 남북한 음악 교류들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남한의 대중음악에 낯설어하는 북한 주민의 모습은 이제 우리들에게 촌스럽다고 여기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요 사진들을 보시면 요게 이제 잭스키스하고 그 베이비복스 같은 대중음악 가수들이 공연하는 그 장면인데 북한 사람들의 표정이 저게 뭐야? 라고 하는 그런 표정들이죠. 뒤에 그 평양 류경 정정체육관 요게 이제 현대아산에서 지어준 그 체육관이고 그 체육관에서 공연을 하게 됐는데 반응들이 시원치 않습니다. 아까 대중음악 가수들이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공연했을 때 그 주민들의 반응과는 사뭇 다른 그런 표정을 보셨을 겁니다. 송혜 씨가 굉장히 유능한 그 사회자시잖아요. 그런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못하지만 좀 올드한 진행이 북한에서는 굉장히 최신 진행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북한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규격화되고 딱딱하고요. 진행자들이 그 멘트 하나까지 다 외워가지고 사전에 그 멘트대로 합니다. 그 멘트대로 하지 않으면 검열에 걸리고 그래서 굉장히 좀 문책을 받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고 그렇게 이제 사회자들이 진행을 하는데요. 그 틀을 깨고 송혜 씨가 막 이렇게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그 나이대의 유머를 이렇게 하시면서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사람들의 기쁨을 이끌어내는 방식이 북한에서는 굉장히 큰 호응을 얻게 되는 거였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대중 가수들이 그냥 춤추고 노래 부르고 이런 것들은 좀 이상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2000년대에 굉장히 많은 음악 교류가 있었는데 그 결과는 다양한 교류 영역의 활성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 교류 공연은 굉장히 불균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남한은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북한을 알 필요가 있었거든요. 북한하고 같이 뭔가를 해보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그 당시에 상대적으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1994년부터 97년까지 고난행군이라고 하는 굉장히 실현의
그 시기를 거치면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고, 그러면서 이 자신들의 그 속살을 남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좀 소극적이었고, 남한 사람들이 오는 거는 뭐 그래 온다니까 뭐 알았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나마 남북의 정치적인 그 입장들이 좀 맞물리면서 그런 공연들이 같이 합의가 돼서 이루어졌다는 것에 큰 의의를 갖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남한의 물량 공세와 자본주의적 태폐 문화에 대한 방어 기제가 북한에서 또 작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북한 인민의 실상이 우리 남한 텔레비전을 통해서 방영되면서 북한에 대해서 인도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2008년 이후에 이제 교류가 굉장히 급격하게 단절이 됐죠. 아주 급경색이라는 말이 딱 어울릴 정도로 그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남북한이 완전히 꽉 틀어막혀졌습니다. 천안함 터졌고요. 서해 교전 일어났고요. 금강산에서 피살 사건 있었고, 또 몇 년 전에는 개성공단 폐쇄, 그다음에 폭파까지 아주 정치적으로 엄혹한 시기가 한 1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이 시기에 북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북한이 굉장히 하고 정말 많은 교류가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하면서 공부를 시작했었는데, 그때 이제 북한 음악 연구들이 급증합니다. 오히려 이 약간 숨고르기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막 교류하면서 정신없이 북한 음악들을 남한에서 수용하다가 이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새로운 방향들을 모색하는 시기가 이 엄혹했던 정치적인 현실의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가에서도 다양한 북한 소개 프로그램들이 신설됐어요. 뭐 이만갑이라든지 이제 만나러 갑시다, 뭐 모란봉 클럽, 뭐 이런 것들이 신설되면서 북한에도 이상한 지도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북한의 현실을 접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북한과의 교류, 그러니까 물질적이고 실질적인 교류는 좀 적어졌지만, 이 교류의 개념이 변화하는 시기가 또 2008년 이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튜브라고 하는 소통 채널이 생기게 됐거든요. 그래서 남한에서는 직접 교류가 아닌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북한의 문화예술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됐고요. 북한의 경우는 이제 고난행군 이후에 생겨난 장마당이라는 그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통해서 남한의 음악과 뮤직비디오,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8년이 그 남북한 교류의 분곡점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북한의 동영상들이 이제 남한에서 검열 없이 보게 됐는데요. 그 이전에는 북한의 동영상을 보려면 북한 자료센터에 가서 다 사인하고 서약서 쓰고 하면서 겨우 보고 했던 것들이 이제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뉴스에서도 저렇게 모란봉 악단이라고 하는 그 북한의 악단을 광고를 해주기도 합니다. 특히 모란봉 악단 같은 경우 시범 공연에 보면은 조회수가 제가 몇 년 전 사진을 캡처한 건데 60만이 넘는 그런 조회수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은하수 관현악단의 이제 리설주 씨, 이제 김정은 씨 부인이잖아요. 리설주 씨 공연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1000만이, 100만 막 이렇게 단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공연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합니다. 얘네 공연 다 수령 찬양하는 내용밖에 없잖아. 그러다가 연주자의 공연을 보면서 연주 진짜 잘하는데 이렇게 인식이 바뀌는 시기가 바로 2008년 이후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남한 사람들한테 호전적인 북한, 항상 북한은 핵으로 무력하겠다, 전쟁하겠다 이런 호전적인 북한이 아니라 삼지연악단이라든지 은하수 관현악단 같은 음악단체의 공연 동영상들이 보여지게 되면서 북한을 재인식하고 그들의 음악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됩니다.
아, 쟤네들도 저런 음악들을 하는구나, 연주의 질이 아주 높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 음악 콘텐츠를 서로가 아니라 남한 사람들이 보게 되면서 처음에는 비교하고 비하를 합니다. 아유, 쟤네 뻔하지 뭐. 그러다가 보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아, 이것이 무시할 만한 콘텐츠가 아니라 한번 다른 문화 형태니까 이것도 인정해 주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인식의 변화를 이 유튜브 플랫폼의 동영상들을 통해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하려는 흐름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한 1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2018년에 드디어 이제 3전 관현악단, 그 다음에 남한의 대중음악 가수들이 방북 공연하는 이런 음악 교류의 장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3전 관현악단이 이제 박람 공연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저도 이제 그 공연 실제 가서 봤는데요.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공연이었어요. 국립극장에서도 하고 강릉에서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장면이고요. 3전 관현악단하고 가수들, 그 다음에 한국 가수 서연 씨가 같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2018년 남북평화협력기원 평양공연 봄이 온다라는 공연이 북한에서 이제 있게 됩니다. 그런데 북한의 인민들의 반응이 2000년대 초반의 공연에 비해서 호응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낯선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공연 목록들이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이제 대중음악 위주로 공연을 하게 된 거죠. 남북한이 이제 음악 교류를 한 지 85년부터 해서 3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남북의 이 음악 교류의 사를 좀 정리해 보면은 중간중간에 한 10년 정도씩 공백기를 가지면서 이게 다시 리셋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985년에 공연단들이 남북한에 서로 왔을 때 굉장히 비판적인 수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판의 수위는 사실 2012년 북한의 모란봉 악단이 처음 나왔을 때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음악이나 공연의 내용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그 공연 그 자체, 그 다음에 그 정치색, 이런 거에 대한 원색적 비난들이 여전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모두 긍정적으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이 플랫폼의 역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사회, 경제적 통합을 이렇게 촉구하기 이전에 이 감성적 통합이 음악이나 예술을 통해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동영상인데요. 조금 시간이 모자라는 것 같아서 잠깐 설명만 해드리면, 북한의 공연들을 조금 아까 보셨지만 남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공연을 이 부분이었는데요. 창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 어린이 창법이 아니라 남한 어린이 창법처럼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들이 2017년 이후에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한의 문화의 영향을 북한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그렇게 가려고 좀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자, 남북한 음악 교류가 이렇게 진행돼 왔는데, 이러한 교류의 그 지향점이라고 한다면 서로 문화가 같은 데서 출발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동질성을 확인하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물리적 통합이 아닌 감성적 통합이 필요한 것이고,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의 음악이 틀린 거다라고 하면 고쳐야 되잖아요. 다른 거다 하면은 이해할 새로운 여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한의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자모나 우월주의에서 좀 벗어나서 상호 간의 이해와 협력을 위한 신뢰의 확보가 선행되고, 그러면서 예술의 그런 힘이 퍼지게 되면 남북한의 교류 활성화뿐만 아니라 남북한 사람들, 남한 국민들과 북한 주민들의 감성의 통합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